아트가옥이 선정한 8월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탑3. 8월에는 어떤 전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고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 근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미술 명작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미술 소장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전남 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제주 이중섭미술관 등에 기증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은 무려 세계 10대 미술관 못지않은 규모로 감정가만 2조 5천억에서 3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질과 양을 도약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작품을 향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아울러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가로서 당대 창작 활동과 미술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도 알 수 있죠. 국립현대미술관은 1920년부터 80년대까지의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주요 작가 34명의 작품을 다루는데요. 그들의 주요 작품 58점을 3가지 주제 영역으로 나눠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용과 변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양에서 온 유화 매체와 인물 정물화, 풍경화 등 새 장르가 도입되면서 미술계가 격변한 사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되는 건데요. 전통 산수화와 서구식 화법의 풍경회화가 결합된 백남순의 1930년대 대작 낙원, 전통 회화의 변화를 모색한 이상범의 초창기 희귀작 무릉도원,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통해 1920년대에서 30년대 동서양 회화의 특징이 융합과 수용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개성의 발현인데요. 1945년 해방과 1950년에서 53년 한국 전쟁 기간에도 새로운 조형 세계를 갈고 닦으며 한국 미술의 등뼈를 이룬 작가 김환기, 유영국, 박수근, 이중섭 등 전후 주요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중 사실상 40년 만에 처음 나와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가진 김환기의 이 작품은요. 세로 281cm, 가로 568cm의 대작인데요. 도자기를 들고 있는 발라의 여인들은 김환기가 1950년대에 자주 그렸던 소재입니다. 이 대작을 중심으로 근대 고난기 한민족을 상징하는 그림인 이중섭의 황소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메인 사진까지 장식한 소는요, 이중섭이 가장 사랑했던 소재인데요. 이 작품은 가족과 헤어진 후 곧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은 시기에 그린 그림으로 그가 그린 소 중 한 작품은 2018년 4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54년작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은요, 서울 거리의 풍경과 서민들의 일상을 소재로 6.25 전쟁 이후에 그린 작품인데요.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서 만들어낸 거친 질감과 소박한 정치가 특징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착과 모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후 시기 각기 독특한 작가적 개성을 구축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일궈낸 이응록, 박생광, 천경자 등의 작품들을 보여주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사상 처음 소장하게 된 김환기의 푸른빛 점화 대작 산울림을 필두로 이성자의 천년의 고가, 천경자의 노란 산책길, 박생광의 무녀 같은 대표작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도 삼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또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요, 20세기 초 희귀하고 주요한 한국 작품에서부터 국외 작품까지 시대별, 부문별, 지역별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요. 또 우리 미래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 해설에는 미술 애호가인 배우 유해진 씨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미술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유해진 씨의 전시 해설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가 역대급 전시인 만큼 관람을 위한 예약이 시작하자마자 매진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시간당 30명까지 예약이 가능한데요. 현재 8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전시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이뤄지고 있고요. 개인이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인까지입니다. 온라인 예약 자녀분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불가리 전시, 전 세계 중 가장 먼저 컬러 테마의 세계가 열립니다. 1884년 창립된 불가리는 13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대표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현대적이고 대담한 디자인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으로 전 세계인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의 대담한 스타일과 컬러감으로 잘 알려진 불가리 제품들은 어디서든 돋보이며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관능적인 볼륨감, 직선미,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기원으로 하는 예술과 건축에 대한 경외심은 불가리 디자인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불가리 글로벌 앰버서더인 블랙핑크 리사와 배우 차은우, 고소영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셀러브리티들이 찾은 불가리 컬러 전시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불가리는 지난 130여 년간 세계 도처의 최상의 컬러 스톤을 찾아다니며 탐구하고 독창적인 컬러 조합과 스톤 커팅 방식을 적용해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불가리 헤리티지 컬렉션 및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개인 소장 컬렉션 중 컬러 대표작 190여 점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각 작품에 적용된 잼스톤 컬러를 바탕으로 레드, 블루, 그린, 멀티컬러 등 4개의 룸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잼스톤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이 있는 천연석을 말합니다. 천연의 색을 통해 불가리 전시만의 컨셉과 각 작품에 담긴 스토리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불가리 컬렉션에 더해 숨 프로젝트에서 엄선한 국내 주요 7인의 현대미술 작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김종원, 노상균, 이세연, 이수경, 오순경, 최정화, 빠키로 이루어진 7인 작가들은 로마의 문화적 근간으로 만들어진 불가리 마스터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가리 향수가 전시장에 분사돼서 후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고요. 색다른 방식으로 불가리 주요 아이콘을 소개하는 현대 불가리 갤러리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빨리 달려가셔야겠죠? 또 여기서 티켓 판매금의 일부가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에 기부돼서 국내 아동을 후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리는 8월 전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모바일을 통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불가리 전시 전용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리사, 차은우, 고소영의 비하인드 씬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천재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 본명 불명, 생년월일 분명,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동시에 모두가 그를 알고 있죠. 뱅크시는 영국 런던 지하철에 재채기를 하는 쥐와 마스크를 뒤집어 쓴 쥐 등을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한 건물에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남기기도 하면서 그래피티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또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한 일화가 하나 있죠. 한 경매에서 그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15억에 낙찰되자 갑자기 그는 액자 속에 설치한 장치로 작품을 갈갈이 찢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장난꾸러기, 어떤 이들은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항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작가로 유명한데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디선가 작품을 만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대면한 사람 역시 극소수인데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사람들 또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그의 작품임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거죠. 2010년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사람으로 뱅크시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함께 선정된 인물로는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 레이디 가가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가 얻은 명성만큼이나 작품 또한 값비싸 현재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이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고 해서 뱅크시를 그저 힙한 아티스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뱅크시는 전쟁, 폭력, 아동빈곤, 인종차별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뱅크시의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합니다. 이번 서울 전시는 아시아 프리미어로 진행돼서 이전 11개국 전시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약 470평이라는 대규모로 전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인쇄물, 사진, 조각품, 설치미술 작품 등 130개 이상의 뱅크시 작품들이 다른 아티스트의 오마주로 재현되는데요. 전시에서는 기획 의도이자 카피인 We are all Banksy, There is always hope에서 알 수 있듯 뱅크시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넓은 전시관에서 꼭 주목해야 할 관람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뱅크시가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하라. 뱅크시의 작품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신을 작품 속에 녹여내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뱅크시의 작품의 대부분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조롱, 또 전쟁과 소비에 대한 반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더불어 뱅크시는 작품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 즉 탐욕과 위선, 부조리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뱅크시의 전시회와 달리 아트 오브 뱅크시는 작품 자체를 넘어서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그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작품과 관람객의 경계를 허문 이머시브 전시. 이머시브란 에워싸는 듯한, 실감나는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가상현실 기기 등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에 푹 몰입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구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검색대와 스캐너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전시장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의 벽, 스태프, 심지어 작품과 무관해 보이는 소품들까지 모두 아트 오브 뱅크시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디지멀랜드. 디즈니랜드 말고 디지멀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울하다는 디지멀과 디즈니랜드를 합쳐서 이름 붙여진 건데요. 이 디지멀랜드는 뱅크시가 만든 일종의 어둠의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지멀랜드는 잉글랜드 서머시주 웨스턴 슈퍼메어에서 2015년 8월 개장해 단 5주 동안 한정적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이 디지멀랜드는 굉장한 인기를 끌며 온라인 예약 오픈 직후 600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5주간의 짧은 운영 후 폐장돼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바로 이 디지멀랜드가 아트 오브 뱅크시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디지털 매핑, 대형 설치물, 그리고 다양한 오리지널 소품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관람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전시 탑 3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전시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시장에 가기 힘든 요즘 흥미로운 전시를 선별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시에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트가옥과 함께 재밌는 전시를 살펴보고 관련된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미적 감수성을 아트가옥이 응원하겠습니다. 9월 전시 소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